호가호위, 호랑이 힘을 빌린 여우. 교훈탄탄, 호가호위. 호가호위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남에게 큰 소리 친다는 뜻이에요. 호가호위, 겉뜻,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속뜻,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남에게 큰 소리치다. 옛날 어느 재상이 있었는데 임금님에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러니 그 힘이 어떻겠어요? 신하들은 모두 재상에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호호, 모두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재상은 나란 일마저 제멋대로 뚝딱 해치워 버렸어요. 재상의 집은 찾아온 사람들로 늘 북적거렸어요. 나리, 제 아들에게 하찮은 벼슬이라도 한 자리 내려주십시오. 나리, 제 딸과 걸맞은 신랑감을 찾아주실 수 있겠는지요? 사람들은 재상에게 값진 금과 은을 바치며 이런저런 부탁을 했어요. 재상의 집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요. 어느 날 선비한 사람이 재상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웬걸 빈손으로 갔지 뭐예요. 재상은 언짢은 얼굴로 호통을 쳤어요. 허허, 부탁하러 온 사람이 빈손으로 오다니. 나으리, 부탁이라니요. 저는 그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선비는 슬슬 이야기를 꺼냈어요. 호랑이가 어느 날 여우 한 마리를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큰 입을 쩍 벌리더니 말했어요. 여우야, 날 원망하지 말아라. 난 지금 배가 몹시 고프거든. 여우는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이제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로구나. 그 추운 겨울도 견디어내고 덫에 걸렸어도 꿋꿋이 살아난 목숨인데. 여우는 너무 억울했지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다 문득 기막힌 꾀가 떠올랐습니다. 여우는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습니다. 호랑이 내 이놈! 나는 옥황상제께서 동물의 왕으로 정한 몸이시다. 그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호랑이는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우가 동물의 왕이라니요. 그러자 여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정 못 믿겠다면 날 따라와 보거라. 모든 짐승들이 날 보고 도망치는 걸 보게 될 테니. 설마 하면서도 궁금한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까마귀며 까치며 참새며 여우를 보자마자 퍼드득 날아가 버리니 호랑이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신이 난 여우는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계속해서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새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풀을 뜯고 있던 토끼도, 뿔을 다듬고 있던 사슴도, 도토리를 옮기던 다람쥐도 여우를 보자마자 놀라 후다닥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여우가 정말로 동물의 왕인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여우를 보고 도망칠 리가 있나? 호랑이는 덜덜 떨며 여우에게 넙적 절을 했습니다. 여우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냐, 다음부터 조심하거라. 여우는 점잖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재상은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이 굽실거렸던 것은 자기가 잘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뒤에 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남에게 큰 소리 치는 것을 호가 호위라고 한답니다.
사자성어 이야기. 호가 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여우호, 빌릴가, 호랑이호, 위세위.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가 호위는 이와 아주 비슷한 사자성어예요. 옛날 중국 초나라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선왕이 신하들에게 당시 제상으로 있던 소해율에 대해 물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제상 소해율을 두려워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요. 그러자 강을이라는 신하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하, 주변 나라에는 두려워하는 건 소해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하와 전하의 군사들이 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호가호위라는 말이 나왔지요. 실력도 없는 사람이 윗사람의 권세를 이용하여 위세를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뜻이랍니다.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도록 이야기를 새롭게 꾸몄습니다. 마주 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사람들은 왕의 친척인 제상을 찾아와 어떻게 했나요? 가난한 선비는 왜 제상을 찾아왔나요? 배고픈 호랑이는 무엇을 잡았나요? 호랑이는 왜 여우에게 넙죽 절을 했나요? 생각 다지기. 선비는 제상에게 여우와 호랑이를 빗댄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만약 제상에게 직접 잘못을 지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 펼치기. 내가 만약 호랑이에게 잡힌 여우라면 살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본 다음 여러 가지 꾀를 말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금금. 지각을 해서 벌금을 내게 되었어요. 벌금.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벌로서 받는 돈. 금속으로 된 야구 배트. 금속. 금붙이나 쇠붙이. 은. 예금을 되찾기 위해 은행에 가는 중이에요. 은행. 대표적인 금융기관. 반지가 은색으로 반짝여요. 은색. 은의 빛깔과 같이 반짝이는 색. 선비사. 우리 언니는 뭐든지 잘 아는 척척 박사예요. 척척 박사. 무엇이든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해내는 사람. 9월 28일은 유관순 열사께서 순국하신 날이에요. 열사. 나라를 위하여 저리를 굳게 지키며 싸운 사람. 호랑이 호. 뉴스에 나온 백호를 보러 동물원에 갔어요. 백호. 서쪽을 지키는 사신의 하나 혹은 몸 바탕이 흰 호랑이. 장군은 비호처럼 달려 적군의 앞에 섰어요. 비호. 나는 듯이 빠르게 달리는 호랑이. 여우호. 무시무시한 구미호가 사람들의 간을 빼먹었어요. 구미호. 꼬리가 9 달린 여우 혹은 몹시 교활한 사람을 이르는 말. 은호 목도리를 두른 부인이 차에서 내렸어요. 은호.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은빛이 나는 여우 혹은 그 털가죽. 목순명. 이제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운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오늘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 일찍 퇴근했어요. 명령.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함. 임금왕. 오늘은 영국 여왕이 산다는 버킹엄 궁전에 방문했어요. 가는 길에 관광 가이드가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왕. 여자 임금.
왕실, 임금의 집안, 꼬리비. 드라마에서 형사가 용의자를 미행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미행. 어떤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 뒤를 밟음. 이 글은 미괄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끝까지 읽어야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미괄식. 문단이나 글의 끝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신문 구성 방식, 산문 구성 방식. 달아날 주. 질주하는 야생마. 질주. 빨리 달림. 우리 반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는 선미예요. 주자. 달리는 사람. 절배. 설날 아침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어요. 세배. 섣달 금음이나 정초에 무더름께 인사로 하는 절. 태양은 여러 나라의 신으로 숭배했다고 해요. 태양은 여러 나라에서 신으로 숭배했다고 해요. 숭배. 우러러 공경함 혹은 우러러 신앙함.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호랑이 호. 줄무늬 호랑이의 모습에서 따왔어요. 달아날 주. 달아나는 사람의 모습과 달을 뜻하는 그칠 지자를 합쳤어요. 양상군자. 대들보 위에 숨은 도둑. 교훈탄탄. 양상군자. 양상군자는 도둑이나 양식을 축내는 쥐를 점잖게 일컫는 뜻이에요. 양상군자. 겉뜻. 대들보 위에 군자. 속뜻. 도둑이나 양식을 축내는 쥐를 점잖게 일컫는 말. 옛날에 진식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 할아버지는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지만 자식들에게는 무척 엄했지. 자식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서 모두들 반듯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할아버지는 손녀 손자들에게 가르칠 땐 매섭게 가르치고 놀 때는 웃음 띤 얼굴로 놀아주었대. 자식, 아들자, 자식식, 아들과 딱. 할아버지가 고을 사또로 있을 때의 일이야.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었는데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 고을에 몇 년째 흉년이 든 거야. 흉년, 흉할흉, 해년.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농사를 망쳐 굶주리게 된 해. 봄에 씨앗을 뿌렸지만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이 하나도 없었지. 삿입에 거미줄을 치게 생겼으니 이를 어쩌나. 너나 없이 배를 쫄쫄 굶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들까지 생겼어. 어떻게 해서든 자식들만은 먹여 살려야지. 견디다 못한 백성들은 부잣집에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되기 일쑤였어. 물건. 물건물, 물건건. 일정한 모양이 있는 물질적 대상. 사고 파는 물품. 계속된 흉년에 고을 아는 온통 도둑이 버글버글 들끓었지. 어둑어둑해질 무렵 할아버지는 방문을 열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 책상, 책책, 평상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앞에 놓고 쓰는 상.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쌀도 바닥이 났으니 다가올 겨울을 어찌 견딜꼬. 할아버지는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조용히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지. 아니, 이게 웬 사람이라?
누군가 지붕을 타고 몰래 들어와 대청마루 대들보 위에 숨어드는 게 아니겠어. 굶다 못 견뎌서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모양이로구나. 할아버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할아버지는 모른 척 앞에 놓인 책을 펴들었어. 도둑은 대들보 위에 바짝 엎드려 이제나 저제나 방 안이 비기만 기다렸지. 할아버지 배고파요. 마침 바깥에서 뛰어놀던 손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 오냐, 어서들 오너라. 할아버지랑 같이 저녁 먹자. 할아버지는 하인을 불러 저녁상을 내오라 일렀단다. 손자, 손자손, 아들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하인이 조촐한 저녁상을 내왔어. 에이, 또 멀건 죽이네. 밥 먹고 싶어요. 건더기도 없는 죽은 먹어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밥상 앞에 앉은 손자들이 숟가락을 땅땅 치며 투정을 부렸어. 호호!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거늘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냐? 할아버지는 매서운 낯빛을 하며 말했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노력, 힘쓸로, 힘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니야. 어린 손자들은 말뜻을 몰라 멀뚱멀뚱 앉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어. 실은 대들보 위에 도둑에게 하는 말이었지. 굶주림을 견디기 힘들어서 도둑질을 하다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정말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야. 습관, 익힐 습, 버릇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 굳어진 행동.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나쁜 짓을 되풀이하다가는 결국 나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니라. 대들보 위에 숨어있던 도둑은 화들짝 놀랐어. 아이쿠, 사또 양반은 내가 숨어있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구나. 도둑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지. 투덜대던 손자들은 모두들 죽 한 그릇씩 후루룩 떠먹고는 곧장 놀러 나가 버렸어. 그제야 도둑은 대들보 위에서 풀쩍 뛰어내려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 용서해 주십시오. 굶주리고 있는 자식들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도둑을 일으켜 세웠어.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지간해서는 벗어나기 힘들다네. 어렵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견뎌내야 하지 않겠는가? 용서, 얼굴용, 용서할 서,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할아버지는 쌀로 바꾸려고 아껴두었던 비단 두피를 도둑 앞에 내밀었어. 자, 이것을 쌀로 바꿔 굶주린 식구들을 먹이게. 한동안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 것이네. 도둑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비단을 들고 갔어. 비단, 붉은빛 비, 비단단,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천, 빛깔이 곱고 촉감이 부드럽다. 이 소문이 온 고을에 쫙 퍼져나갔어. 세상에 사또 영감이 죽을 먹으면서 도둑질을 하러 온 사람에게 비단을 주었다는군. 할아버지 마음이 통한 걸까?
그 뒤로 고을에는 도둑이 싹 사라졌대. 양상군자란 대들보 위에 있는 군자라는 뜻이야. 도둑이나 양식을 축내는 쥐를 가리키는 말이란다. 사자성어 이야기. 양상군자, 대들보 위에 군자, 대들보양, 윗상, 임금군, 아들자. 양상군자는 후한서에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중국 후한 말기에 진식이란 사람이 태구현에 현령으로 있을 때의 일이에요. 흉년이 심하게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웠던 때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식이 대청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떤 사나이가 몰래 들어와 대들보 위에 숨었어요. 이때 진식은 도둑을 대들보 위에 군자, 즉 양상군자라고 불렀어요. 이는 도둑을 점잖게 일컫는 말이에요. 혹은 곡식을 축내는 쥐를 뜻하기도 하지요. 도둑과 관계있는 사자성어는 계문읍도와 궁구막주가 있어요. 계문읍도는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청한다는 말로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다는 뜻이고, 궁구막주는 궁한 도적을 쫓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도둑과 관계있는 속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로 대수롭지 않게 본 자그마한 일이 크나큰 일이 된다는 뜻이지요. 마주논술 이야기. 사자성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정리해 보아요. 기억 새기기.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어떤 할아버지였나요? 도둑이 숨어있던 곳은 어디인가요? 할아버지는 도둑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생각 다지기. 할아버지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모른 채 하고 손자들에게 말하듯이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방법은 옳은 걸까요? 옳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도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상상 펼치기. 만약 할아버지가 도둑을 보고 당장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그 뒷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자 이야기. 자식, 아들자, 자식식, 아들과 딸, 비슷한 말, 자녀, 아들과 딸, 아들딸,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흉년, 흉할흉, 해년, 가뭄이나 홍수 등으로 농사를 망쳐 굶주리게 된 해. 비슷한 말, 기근,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모자라 굶주림. 반대말, 풍년,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물어 평년보다 수확이 많은 해. 물건, 물건물, 물건건, 일정한 모양이 있는 물질적 대상, 사고 파는 물품. 물품, 일정하게 쓸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 상품, 사고 파는 물건, 물품. 책상, 책책, 평상상,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일을 할 때 앞에 놓고 쓰는 상. 비슷한 말, 서괴, 책상, 서안, 예전에 책을 얹던 책상. 손자, 손자손, 아들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비슷한 말, 손주, 손녀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반대말, 손녀, 아들의 딸 또는 딸의 딸. 노력, 힘쓸로, 힘력,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 비슷한 말, 주력, 어떤 일에 온 힘을 기울임. 매진, 어떤 일을 전심전력으로 다하여 해나감. 습관, 익힐 습, 버릇관,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익혀 굳어진 행동. 비슷한 말, 버릇,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버린 행동. 습성,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 용서, 얼굴용, 용서할 서. 지은 죄나 잘못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줌. 비슷한 말, 관용.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가 안 됨. 또는 그런 용서. 용납,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비단, 붉은빛 비, 비단탄.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천. 빛깔이 곱고 촉감이 부드럽다. 비슷한 말, 실크. 명주실 또는 명주실로 짠 피륙. 명주,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피륙.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아들차, 팔을 벌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아이아, 아직 머리통이 여물지 않은 갓난아이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